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서 부산이 여야 대권 주자들의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시당 차원에서 선거 체제에 돌입했고 대권 주자들의 부산행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이 오늘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경남 지역 공약을 중심으로 한 대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부산을 글로벌 금융과 물류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또 청년 창업을 위한 연간 50조 원 규모의 벤처 투자와 50만 청년 스타트업 육성도 약속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엔 21대 국회에서의 국책은행 이전 무산 과정을 설명하며 당시 민주당 내부의 반대가 있었음을 공개하고 이번에는 문현금융단지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입니다. 새 정부는 반드시 산업은행 그리고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국책은행들이 부산 문현금융단지로 옮겨서 금융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난 우리 정부에서 또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부산 경남도민들에게 사죄를 드리면서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문현금융단지가 내용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조기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도 총력선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부산민주당은 내일 확대 연석회의를 열고 조기 대선 전략을 논의하며 12일에는 좌천동 새 당사에서 당원과 소통하는 당원 만남의 날 행사를 엽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도 조만간 부산을 찾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을 선점하려는 여야 대권 주자들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CBS 뉴스 강민정입니다. 부산 부동산 시장이 혹한기를 지나 서서히 봄바람이 불고 있다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분양 심리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매매 거래도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부동산 시장이 모처럼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부산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95.5로 지난달보다 30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분양 심리 회복은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준으로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폭의 상승입니다. 이 같은 회복세는 기저효과와 함께 봄철 이사 수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매매 거래량도 증가했습니다. 지난 2월 부산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186건으로 지난달보다 24.8%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역시 실거래 기준 잠정 집계가 2,980건에 달하면서 두 달 연속 상승 흐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탄핵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상황이 지나가면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본격적인 회복세로 보기엔 아직 이르다고 강조합니다. 동아대 부동산학과 강정규 교수입니다. 지방의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야 간에 아주 강력한 어떤 협력 방안이 나와야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정책 변수들이 얼마나 해소되느냐에 따라 부산 부동산의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가덕 신공항 접근도로 건설 사업자를 찾는 3차 입찰도 무산돼 앞으로 일정 진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오른 자재비를 반영해 공사비를 늘렸지만 업계에서는 추가로 예산 500억가량을 확대하지 않으면 공사 진행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사업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가덕 신공항 접근도로 사업의 3차 입찰 서류 접수 결과 단 한 곳도 응찰하지 않아 유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인건비와 자재비 인상을 반영해 사업비 160억 원을 추가하는 등 총 공사비가 5,700억 원으로 늘었지만 경쟁 구도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겁니다. 업계에서는 최소 500억 원 이상은 증액해야 응찰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공사 기간이 짧고 공사 난도도 높은 것도 난관입니다. 국토관리청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6년 2개월 이내 공사를 끝내도록 공고했습니다.
건설업계는 해당 부지가 철새 도래지인 만큼 서식기를 고려하면 5년 안팎의 공사를 끝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터널과 교량 건설을 동시에 진행하는 어려운 공사인 것도 공기를 늘려야 하는 이유로 듭니다. 지역사회에서는 2029년 12월 가덕 신공항이 개항해 운영에 들어가려면 접근성이 필수인 만큼 정부가 책임감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국토부가 추가 입찰을 준비 중이지만 공사비가 증액되거나 공기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 4차 입찰도 유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업은 강서구 송정동과 가덕 신공항 9.345km를 잇는 왕복 4차선으로 도로와 해상교량, 육상교량, 터널 등이 들어서고 설계와 시공을 일괄 진행하는 턴키 방식입니다.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잡았지만 현재 진행 상태와 속도로는 자칫 접속도로 건설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2부는 지난해 총선 출마 당시 학력을 허위로 표기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장 전 의원은 지난해 수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정식 학교 명칭을 기재하지 않는가 하면 선거일을 이틀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한 홍보물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부산경찰청은 6월 3일 열리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오늘부터 모든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금품 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와 선거 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선거 범죄에 대해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는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또 선거범죄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언행을 유의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황이 기준치보다 많이 함유된 연료를 사용한 선박들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은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5에서 20mm가량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13도, 낮 최고기온 19도로 오늘보다 낮 기온이 2도가량 높겠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은 15.7도, 습도는 70%입니다.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최혜지, 기자 김혜경, 아나운서 김장현이었습니다.